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두 얼굴 가운데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리게 됩니다. 주말 동안의 뉴스의 중심에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뉴스가 키워드로 자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의 기술을 받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엄청난 선물을 받고 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던 희망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 데릴 커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 모든 환상을 좀 다시금 wait a minute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뭐였냐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는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 핵잠수함은 없다는 거죠. 트럼프의 대통령이 계획이 다 있었던 거고, 본격적인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용어를 좀 바로 잡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핵추진 잠수함이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핵무기가 탑재가 된 잠수함 떠올리실 겁니다. 핵미사일을 쏘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죠.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핵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죠. 그런데 한국이 추진하는 건 핵잠수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핵잠수함 중에서도 우리가 만들려는 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이 다른 거죠. 일반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 넣고 다니죠. 근데 일반 잠수함은 우리가 디젤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만들어서 잠수함 안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자로가 만드는 에너지로 잠수함을 움직이는 엔진을 추진하게 되는 잠수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도 사실 대단한 기술이기는 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물속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숨을 참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길어야 며칠, 실전에서는 몇 시간만 잠수를 하고 다시 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디젤 잠수함은 이런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원자로가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발전이 되니까 한 번 연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수십 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정 잠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말이죠. 연료 보급이 없이도 전 세계 바다를 몇 달씩 누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적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바로 억지력이 되는 거죠. 이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항구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안감을 계속 주는 억지력, 그것 때문이라도 한국이 만들려는 핵추진 잠수함 필요한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쏘는 잠수함은 아니고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데피니션을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또 특히나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되고 있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다만 더 오래 잠수를 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이 기술을 주려고 하는 거고 또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중국이 벌써부터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럴 해군 참모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를 인용한 건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그러니까 큰 힘에는 책임 또한 따르게 되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건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거고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단순한 축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필요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커럴 총장은 지난 주말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핵심 경쟁적인 위협인 중국 관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 단어가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그 SLBM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훨씬 더 큰 그림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스판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스판에서 한국이 어떠한 위치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지를 포지셔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남중국해, 대만 해협, 심지어 인도양까지 나가서 중국의 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만에서 어떤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커럴 총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강대국 간의 충돌 생기면 전력 총동원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은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던 거죠. 대만에서 뭔 일이 생기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점. 왜 하필 미국은 지금 이 시점 이때에 한국에게 이 기술을 주려는 걸까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의 해군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죠. 그때의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영국, 호주와는 이미 오커스라고 하는 안보 동맹을 맺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 대열에 합류를 시키려는 것이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뿐 아니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커럴 총장은 이번 협력을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시각을 좀 생각해 볼 게 바로 경제입니다. 커럴 총장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해군력이 과거 1900년대가 되기 전 1898년도에 해군력이 세계 5위였었는데요. 불과 2년 만인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군력 3위까지 치고 올라간 저력을 가지면서 그 이후로 해군력 1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거의 이 100년에 넘는 시점 안에서는 미국의 해군력이 이렇게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100년이 좀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서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0.2%도 되지 않습니다.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겨우 몇 곳뿐이고 그나마도 시설도 너무 노후화됐고 거의 이제 120년이 넘은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고 전문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에서 조선업에서의 쉽빌드 부분이 트럼프의 기조인 마가를 견고히 하는 데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쉽빌드까지 얹어지면서 마스가라는 단어까지 지금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미국이 혼자 힘으로 조선업을 부활시키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기술, 인력, 시설 모두 부족하고 미국이 여기에서 주목한 게 바로 한국이었고 한국은 지금의 세계 1위 조선 강국이고 현대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최첨단 기술과 엄청난 생산 능력을 자랑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들 총장이 한국에 있는 한화오션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서 한국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미국에는 반스 톨레프슨 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법은 미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들 총장이 규제로 인한 복잡한 문제라고 인정을 했고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물론 이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1,500억 달러라고 하는 조선업을 그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엄청난 금액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죠. 그 1,500억 달러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 예산이 1년 총 예산이 3,2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쓰는 거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지금 조선으로 한국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방 예산으로 보면 한 해 2026년도에 미국 국방 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포션이 1,5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1년에 쓰는 돈의 한 6분의 1 정도가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자,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배경에는 한국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업계로서도 이게 천재 일우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조선 시장의 그 지금 현재로서는 포화 상태인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새 시장이 열렸고 거기에다가 군함은 상선보다 훨씬 비싸고 또 부가가치도 높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것 없었고 또 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은 바라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조선업 살리고 또 안보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얻으니까 일석이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시각차가 이번 주말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국은 이 협력을 주로 경제적인 기회로 보고 있었던 반면에 미국은 이걸 철저하게 경제가 아닌 안보 프로젝트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다리를 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의 협력이나 또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 이전, 이 모든 빅픽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파트인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은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서 경제 파트너로 맺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 안보 전략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첫 단추부터가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호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가 지난 팬데믹 이후에 2021년부터 오코스에 가입을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8척의 잠수함을 2050년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때 지금 호주가 쓰게 됐었던 비용이 초기 예산이 900억 호주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2,680억에서 3,680억 호주 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2021년에 호주가 처음에 시작했던 900억 호주 달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시작하고 나니까 그 비용 자체가 뛰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2050년대에 8척 체제가 완성이 되면 해마다 그 운영비로만 60억에서 80억 달러가 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구축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주는 해군 기지와 조선소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도 초기에 120억의 호주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이게 달러로 보면 80억 달러가 되네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건조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호주의 케이스를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실제로 1,500억 달러라고 했지만 1,500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후에 기타 등등 여러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기타 등등의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엄청난 비용으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것이고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항만 시설도 필요하고 원자로를 다룰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도 필요하고 정비 시설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투자가 마스가라는 협력체제로서 경제협력체제로 경제적인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계산 아래 한국도 투자를 하는 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한국 조선소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만들면 뭐 전 세계의 해운회사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쓰는 용도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 기술이 들어간 잠수함, 그러니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라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줄 때도 실제 제3국에는 팔지 말라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순전히 이게 안보 비용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로서 한국은 마스가 협력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1,500억 달러의 투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의 투자로 새가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마스가를 경제적인 기회로만 보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의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데 한국은 우리는 경제적인 협력 체제라고 지금 점점점 할 수는 없는 노릇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소식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중국을 직접 언급을 하자 중국에서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었죠.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느 중국 학자는 2016년 사드 배치랑 유사한 양자 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 우리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중국이 한국에 어떤 보복이 있었냐면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츠도 막고 또 그때 롯데마트 폐쇄시키고 단체 관광 금지하고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에서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이 국제 핵 확산 금지 체제랑 직결되고 지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일부 중국 학자들이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할 경우에는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지금 하고 중국은 발끈하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중국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포위망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으로 있을 겁니다. 일본이 이미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고 필리핀도 미국과 가까웠고 호주도 오커스로서 확실하게 지금 미국 편에 서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바다를 통해서 뻗어나갈 곳은 없고 일본과 또 중국의 요즘 관계도 아주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죠. 사나이 총리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중국과의 그 대만에서 유사 상황 발생했을 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은 일본 그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지금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리면서 중일 문제도 상당히 국제 문제에서 지금 심각하게 아니면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마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포위당하는 거다라는 위기감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서해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여러 그 반응들을 봤을 때 한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명확하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했던 공식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때로는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기도 했었습니다.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갔었고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도 좀 한 걸음 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으로서 중국이 이전에는 무역 흑자국이었었지만 작년 2024년에 보니까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6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서 무역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한 걸음 떼고 바라볼 필요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력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 흑자라는 기쁨을 주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안보는 어떤가요? 또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인 건 디폴트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한국이 홀로 설 수는 없는 한국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점점 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하게 된다면 뭐 예전처럼 다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도 챙기고 실리 안보도 챙기자 이런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이 바로 이 딜레마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이 안보를 지킬 수가 없고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갖되 그게 오직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정세에서는 사실 야생이고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걸 중국이 믿지는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하더라도 경제와 외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다자 협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뿐 아니고 한미일 협력 아니면 쿼드 같은 다자 틀에서 활동을 했을 땐 우리만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건데 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본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중국의 견제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 속에도 이제 한국도 미국과 함께 중국을 막아야 된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걸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 조선업도 살리고 첨단 기술도 얻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일석삼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이때 한국이 좀 핵 추진 잠수함 자체는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전력이니까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고 또 해양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해군이 필요한 현재 시점 안에서 이 무기를 손에 쥐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게임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거인 사이에서 더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무기는 지혜로운 외교가 아닐까요? 힘만 키운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우리가 계속해서 답습을 하면서 호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뭘 어떤 식으로 실패를 했고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식의 한국식의 스타일로서 맞춰가면서 핵 추진 잠수함에 우리가 기술 개발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한국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선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원자력 잠수함에 집중되는 동안 다른 분야는 또 어떻게 되는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살펴드리게 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또 동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과 함께
신중하게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